농담 파는 농약사 술 안 파는 술가게 정신 나간 모피디 잉여 강현진 무게중심 장두량 우리가 만드는 좌충우돌 우왕좌왕 소셜 방송 여기는 북치기 박치기 다른 일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우리요? 부분 아니 그러니까 부모들 네네. 입장에서 하여튼 현재 좀 그런 상태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요즘 그 애들 왕따 그 집단 따돌림 그걸 알았는데 옛날에는 안 끼워주는 방식으로 따돌렸잖아요. 요즘에 뭐 요즘엔 카톡방에 카톡 단체방에 걔를 불러놓고 막 걔를 욕하고 걔를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한대. 근데 걔가 나가면 다시 초대. 다시 초대. 너 안 들어와? 그러니까 걔는 이걸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문이네 완전. 그렇죠. 그러면서 내 욕하는 걸 다 들어야 돼. 들어야 다 되고. 봐야 돼. 그리고 단체방 아시겠지만 카톡 이러잖아. 그걸 당해요. 근데 그건 나쁜데 그걸 부모가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혹시? 왜냐면 학교 폭력 관련돼서 이걸 어떤 한 친구를 왜요? 말을 해. 아니 어떤 한 친구를 단체 카톡방에서 빼고 카톡을 하면 그게 이 뺀 친구가 신고를 하면 그게 학폭위에 그 한마디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편으로 든 생각이 일단 애들이 훨씬 더 과학적이 됐고 무서워졌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의 시작이 어디냐면 빼놓고 욕했더니 내가 학교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어른들이 막 그 한마디로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어넣고 욕하는 걸로 바뀐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그건 더 무섭지만 무리한 가정이네요. 아니, 너무 애들 가정이 너무 머리 좋다고 아니라니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가정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래도 그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나쁘지. 당연하지.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그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는 걱정되는 게 그냥 진짜 부모 입장에서 그 당한에 걔는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 아니냐고. 화장실 무서워서 가겠냐고. 갈 때마다 아 이번에 어. 친구. 아 그럼요. 노래방도 못 갈 거야. 노래방이나 이런데 그런 기억들이 그러니까 그런 처벌도 중요하고 뭐 그러겠지만 걔가 너무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치유받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제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많이 보완해야 보완해야 되겠지만 피해자를 어떻게 그렇지. 치유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도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야지 그런 거 있냐고. 내가 안 물어봤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봐서 내가 이걸 한 2달쯤 아이템으로 끌고 갈게. 내가 이걸 2달쯤 아니 그러지 말고 핵심 관계자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예. 되지. 근데 막 교육감이 오시는 거 아니야? 막상 왔는데 핵심 관계자가 아니야. 내가 가요. 교육감이 대박이겠다. 교육감님이 이것 때문에 좀 살짝 욕을 그러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게요. 뭔요? 세전복 신문에서 사태가 이런 우림중 사태가 벌어졌는데 뭐 교육감이- 칼국수 얘기나 칼국수 맞죠? 콩나물국밥 비사랑 콩나물 뭐 얘기나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랬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 진짜로? 김교육감은 그 이후로 계속 그런 얘기만 올려. 그러니까 내심 의식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제목이 좀 그렇네. 그거는 일단 아니 신문 제목이 뭐라 그랬는데? 아까 뭐 사태가 이런 상황인데 콩나물밥 얘기나 페이스북에 아니야 언급했다고 하는 정확한 얘기는 워딩은 아니야. 그런 식의 어.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감이 나서서 뭔가 사태를 뭐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면 뭐 원래 그런 말은 옳잖아. 근데 사실은 우리 그런 건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근데 하레기 제스처니까. 내기 입장에서 그런 기사는 어떨 때 씁니까? 방송에 잘 못 쓰고요. 신문은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툭 우리 하레기 전문 잘 되긴 못해도 조지는 거 아니 뭐 기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다. 뭐 좀 그렇죠. 뭔가 난가 곤란한가 본데? 피부 안 그래서 굴렀어요. 평소 같지 않은데 오늘 좀 피곤해서 죽겠어요. 졸려 죽겠어. 밤에 뭐 하고 좀 그거 발언이다. 그러면 뭐 우림중 얘기는 네. 제가 그래서 그러면 아까 계속 아까 궁금하셨던 부분들 치유 프로그램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오시라 그러라니까. 한 3주 내내 내가 이 아이템으로 나갈게. 좋네. 딱 좋다. 문제 해결될 때까지. 교육감님 안 나오면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희 유스트림 서버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 그 저장만 안 됐어요. 저장만 안 됐다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잖아. 나중에 팟캐스트 들을 사람들 못 듣잖아. 못 듣죠. 뭐 다시는 못 하지. 우리가 또 앞에 부분 그럼. 10분은 따라서 못하지. 예, 그 앞부분 10분은 뭔 얘기했냐면요. 2015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얘기, 세금 오른다는 얘기, 뭐 그런 불쾌한 얘기들 했었으니까. 예,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럼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메인 시그널 안 줘요? 시그널? 메인. 네. 예, 둥두둥. 빨리 줘. 지금 줘. 뭔가 느려. 줬어? 역시 배동이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직거니까 좋아요. 51%. 직거니까 좋아요. 어우, 감기가 올려나 봐. 나 해? 맥주. 지금 몇 시지? 8시 16분. 그 이게 오늘 저희 뉴스에 나가는 뉴스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취재한 게 오늘 8시 한 10분 뒤 뉴스에 나갈 겁니다. 이게 자, 우리 미리 보는구나. 미리 아, 이거 좋다. 별 내용도 아니에요. 뭐냐면요. 아까 이제 세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고물상에 대해서 그 패자원 의제 매입 공제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패자원 의제 매입 공제세. 쉽게 좀 얘기해 줘. 이게 뭐냐면은 고물상들이 보통 이제 폐지 할머니들이 주워오는 것도 매입해서. 매입해서 이제 팔죠. 넘기지.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업자들한테 또 사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큰 거래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VAT 부가치세를 떼는데 보통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사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 계산을 따로 안 하잖아요. 기껏 할 수도 없지. 그렇죠. 종이 20kg 들고 와가지고 2,000원 주는데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고물상들이 그런 금액에 대해서 이제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공제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 폐지 또 고철 사는데 1년에 1억 썼어요. 아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폐지 줍는 할머니나 이런 그렇죠. 사람들한테 네.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세액 공제를 해줬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예. 그 규모가 이제 지난해 5.66% 해줬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4.76로 줄고 내년에는 다시 2.91로 줄고 연차적으로 내리는 거 있네요. 2017년도부터는 내려가는 거네. 2017년부터는 이제 그 세금계 안 해줘요. 예. 세금계 안 해줘. 그러면 고물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네. 직장인들이 세액 공제를 그 뭐 카드 쓰면은 옛날에 몇 퍼센트 해줬다가 지금 별로 안 해주잖아요. 옛날에 신용카드 씨발놈들이 그 카드 살 때는 막 존나 해주고. 우리가 진짜 카드 딱지 그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사실 매입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옛날에 내가 폐지를 1kg에 120원에 샀으면 더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금이 이제 더 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래 지금 120원에 매입하던 걸 진짜 맨날 정리만 해.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잠깐만. 얘기 좀 하게. 나도 얘기 좀 하게. 나를 왜 불러 여기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0원, 20원이 문제지만 그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10원, 20원 엄청 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날 취재를 갔는데 80세 할아버지가 이제 폐지를 주워가지고 아침 나절 주워가지고 주운 게 20몇 킬로였어요. 2,000원 받았어요. 2,000원. 지금 폐지 가격이 1kg에 80원. 그다음에 고철은 130원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딱 반토막 난 거예요. 작년 이맘때보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이게 폐지하고 고철 같은 경우가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 공장을 많이 돌리죠. 그러니까 이제 종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를 많이 사들이는데 그만 가격이 올라가겠죠. 고철도 경기가 낮으면 그 고철을 굳이 철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안 사들이는 거예요. 잘. 지금은 이제 이게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세액 공제가 없어지면은 매입 단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폐지 안 주워가면 우리 폐지 내놔도 안 주워가면 주워가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습관적으로 주워가는 거잖아. 왜냐면 1,000원 버는 거 900원 벌더라도 이 사람들은 벌어야 되니까 주워간단 말이야. 주워가는데 근데 2017년에는 완전히 그
세액 공제를 없앤다면. 아니 그러니까 고물상이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고물상이 세액 공제를 안 받으면 자기가 이걸 매입해서 자기가 세금까지 더 내야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1kg에 160원 받던 걸 2017년쯤 되면 1kg에 뭐 한 100원을 30원 그렇죠. 뭐 이렇게 사주겠다는 거잖아. 고물상 입장에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들의 용돈이든 생계든 하여간 그 비용이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너네가 하는 왜 넓어?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아니 색 아 지금 세액 공제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세액 분야에도. 공제라는 게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깎아줬던 거를 안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점점 일몰제로 폐지가 되는 그 그러니까 꼭 추세예요. 폐지뿐만이 아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서민 증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서민들한테 세금을 솔직히 고물상 업주를 만나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있대요. 97년도 이전. 근데 97년도 이후에는 고물상들이 워낙 많이 늘어가지고 정말 많아요. 지금 정말 많이 확실히. 늘었다고. 그 돈 내는 거 알았어. 알았지. 여기 지금 고물상에도 지금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물상도 뛰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한 지역이라 우리 건너 앞집에 할머니는 그게 생계야 진짜. 아니 실제로 우리도 실제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 우리 동네 싸워. 싸워. 고물상 얘기를 좀 더 아니 하자. 많이 있어요. 더 하신대요. 얘기를 좀 조금만 더 하자면요. 이 고물상에 쌓여 있는 고철은 폐기물일까요? 자원일까요? 자원. 이게 사실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폐기물일 수도 있고 자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폐기물로 가는 순간 이 고물상은 법적인 지지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위치 제한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폐기물 위탁 업체 뭐 보관 이런 거 지금 다. 이제 환경부에서는 고물상 이거를 자원으로 이제까지는 봐왔기 때문에 이걸 막 쌓아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를 잘 안 했었는데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법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고물상 이게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도심에 고물상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정한 지금 있는 고물상들은 상관없지만 신규 고물상들은 들어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규모나 설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일정한 규모나 설비가 있는 대기업들이 아. 이 고물 수지고를 가져가는 고물까지도 거예요. 자본이 네. 그렇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고물상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폐지나 고철을 주워다 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이동을 못 하니까 들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 할머니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폐지나 고철이 그 국가가 못 하고 있는 노인복지의 어떤 바닥적인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폐지나 고철 자원 재활용이. 근데 이 부분들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 시내 전라북도에 고물상이 한 60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노인들이 폐지나 고철을 받는 고물상 수가 한 200개 정도. 600개 중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근교에 있는 것만 할머니 할아버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고물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거래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3-4명만 된다 하더라도 6,000명, 7,000명 이상의 할머니들이 이걸로 생계를 잇거나 생계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만 해도 그렇죠. 그분들의 생계에 그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봤자 뭐 새누리당 찍을 거잖아. 몰라. 그리고 편견을 버려. 아 그래 편견이구나. 편견이야. 그러면 전라도 폐지는 편견이야. 그만. 아니 근데 진짜 그 우리 하래기가 정말 섬세하다. 응? 섬세해. 이런 큰 누가 생각하면 고물상 세액 공제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근데 거기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까지 헤아리는. 올해 이달의 기자상을 내가 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 뭐 시사인에 살짝 나온 내용인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취재를 좀 보충을 더 해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근데 우려스러운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 폐지 공제 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막 좀 뭔가 이렇게 탈탈 털어가는 느낌이 있어. 그렇죠. 확실하죠. 야 막 아니, 근데 쥐어 짜는 듯한 이게 느낌. 우리를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꼭 부자냐 서민냐를 떠나서 누구 안 터는 집단이 있고 터는 집단이 이게 웃겨. 그러니까 다 털면 그래 내가 이 나라 사는 죄다 이러면 되는데 나만 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비슷한 놈들만 그런 느낌이야. 아, 참.
그러니까 기분 나빠.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담배 값을 올리고 요즘 술값도 올린다고 하고 사실은 이 고물상 세액공제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있는 거야.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를 오직 세금 내는 너희들의 말만 믿고 내가 5.6%씩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이걸 결국은 없애겠다. 자료로 근거를 해라. 라고 하는 건 맞아. 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언젠간 점점 그런 사회로 가야지. 근데 왜 우리만 맨날 결국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법인세는 감면 안 해주고 그렇지. 감면해주면서 법인세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법인세나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부자의 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정확하게 말하면 상속세도 무슨 뭐 1억을 주면 뭐 어떻게 한다고? 교육비, 손자 교육비 이런 1억 줬어. 이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심각한 문제고. 에휴 씨발. 그냥 우리가 녹음 방송 인트로에 잘린 녹음 방송에 아까 우리 정두령이 그랬는데 뭐 다 오르기만 하냐 내려가는 거 왜 이렇게 없어 했는데 하나 있구만 세액공제 쭉쭉 내려가는구만 빵까지. 아 나 정말. 저 하나 더 네, 해야 하나. 아니 이거 우리 저거 선물 줘야 돼. 돌발 퀴즈? 선물 일단 중간 뭐 음악 하나 내보내야 돼. 아니요. 하리 거 마저 듣고. 아 하나 더 있대. 하나게 더 있어. 오, 성실해. 이건 진짜 문제다. 좀 할까요? 그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인데요. 그 뭐 뉴스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전주시하고 전라북도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승수 그러니까 전주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 종합경기장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어떤 방식이냐면 그 롯데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종합경기장이 전라북도 땅이었죠. 전라북도가 전주시에게 그 재산을 주는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경기장 그러니까 육상 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이제 새로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새로 짓는 거고 전주시는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롯데한테 주는 대신 롯데 보고 지어라. 컨벤션도 짓고 호텔도 짓고 개발해라 니네 맘대로. 그렇지. 네, 그렇죠. 대신 그걸 지어줘라 네 돈으로 이거였죠. 근데 이제 김승수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정리를 하자면 쇼핑몰은 안 되고 롯데 컨벤션하고 호텔만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만 허가를 내주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신 그렇게 되면은 롯데에서 안 하죠. 당연히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쳤다 합니까 거기다가 쇼핑몰을 해야 돈을 버는 건데. 그러니까 롯데는 안 들어오고 빼고 거기다 호텔하고 컨벤션을 짓되 대신에 경기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육상 경기장하고 그 야구장을 안 짓겠다는 거죠. 시에서는. 근데 그거 지어야 돼?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얘기구만. 그렇죠.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전주시 거죠. 입장은 정리 잘하시네. 예. 근데 도에서는 야 내가 전라북도 종합경기장 땅 전라북도 땅을 니네한테 무상으로 양해했을 때 조건이 그 여기 육상 경기장하고 그 야구장 짓는 조건인데 왜 조건 이행을 안 하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마찰을 빚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야구 팀도 없는데 야구. 이 문제는요 약간 유사한 게 그 과거에 송하진 시장이 전주시장이 막 됐을 때 그 김만주 지사 그렇죠. 김만주 지사가 해놓은 경전철을 뒤엎은 사례랑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해요. 그 학교 전통인간만. 그러니까 학교? 아니 근데 김승수는 거기 학교 아니에요. 거기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김승수는 듣보잡 학교예요? 라인 학교지. 그러니까 라인 학교는 아니고 동안고인가 거기가? 아니야. 1인가 뭐 어딘데. 이 남성고. 아 맞다. 남성고 아니야. 1이고다 1이고. 그래 1이고. 우리가 한번 프로필 팠는데 전고 말고 전고 이외의 학교 잘 몰라.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쇼핑몰을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저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왜? 난 안 된다고 봐. 안 된다고 봅니까? 저도 반대합니다. 우리 반대합니까? 상인들은 어쩌라고? 상인 저기 정두련님 100분 토론이야 갑자기. 갑자기 뭐. 한가라 사람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근데 내 돈이 있으니까 그래. 쇼핑 좀 편하게 하려고. 아니, 근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그 왜 전- 롯데야? 그 전에 송 시장 시절에 지사 되기 전에 롯데하고 무슨 뭐 이렇게 서로 사인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건 없나? MOU 뭐 전라북도 서류. 유행이잖아. MOU. 뭐 했을 뼈를 거예요. 묶고 가는 그걸 잘 모르겠네. 껴안고 죽는 MOU. 그러니까 경전철 같은 경우에 진도가 구체적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 막 사업자로 선정을 하거나 그렇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하자 이거지.
하자 말자 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서로 간의 약속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아니 제가 부분이라 알기로는 롯데를 개발 사업자로 선정만 했고 구체적으로는 거의 뭐 계약서에 뭐 사인까지는 안 한. 소위 말하는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그러면 없다는 거 아니야? 전라북도가 전년철도 엄청 날려먹었죠. 그때 용역비도 그렇지. 그렇지. 600원 먹었어. 연구비는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전주시한테 넘겨준 시점이 언제야? 그럼 땅을 근데 그게 왜 중요해? 아니 그냥 그게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때가 그 올해 말까지 이 계약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도에서 다시 땅을 회수해 갈 수도 거봐. 있습니다. 회수를 해가서 다시 롯데하고 도하고 붙어? 아니죠. 전주시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도가 아무리 뭘 하라고 해도 전주시장에 그게 건설해가는 없으면 전주시 아, 때문에 허가를 안 내야지. 내준다. 전주시는 그 수당문, 그 정학경기장 앞에 수당문부터 정교조 전북지부가 쓰고 있는 그 사무실까지 해가지고는 길쭉하게 해서 밑에는 이제 컨벤션, 위에는 호텔 이렇게 지금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전- 건물은 놔두고 야구장하고 그렇죠. 육상장은 네, 네. 놔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전라북도 전주에 야구장이 필요한가? 사실 뭐 이런 생각. 아니 필요하더라고. 그건 정부나 아니야. 군산에 야구장 있어. 군산 야구장 시설을 안 봤을걸요. 그거 새 거야. 아니 정부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 아니, 아니, 야구를 아니.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생활야구단도 엄청 많더라고. 근데 요즘은 그런 데가 더 무섭죠. 형, 야구장을 새로 지었는데 사회인 야구하라고 거의 줄 것 같아? 아니 현재 말해 현재. 나는 근데 야구장과 육상장하고 예를 들면 호텔이든 컨벤션 센터든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난 야구장과 육상장이야. 왜 전주 어찌 그러니까 보면 야구장하고 육상장을 지으려면 저기 돈을 받아 저기 쇼핑몰을 지어야 돼요. 아니 안 짓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대로. 그대로 논다 이거지. 이게 원래 얘기한 게 지금 조건이 그잖아. 도가 전주시에 주고 이거 니네가 롯데한테 야구장 육상장 우리 거 져주면 니네가 여기다 개발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약속이란 얘기잖아. 근데 지금 야구장은요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사실 쓰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 그러긴 하지. 그러니까 그걸 나보고 뭐 내 의견을 묻는 거라면 그게 야구장의 기능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뭐 공원화 한다거나 개방한다거나 해도 되는 거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우리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게. 야구장 꼭 전주에 있어야 돼? 아 그럴 필요는 없어. 군산에 있잖아. 그리고 익산에 무슨 국가대표 선수 뭐 야구 뭐 그거 한다며. 아 그러면 거기다 좀 하라 그래. 왜 전주에 다 있어야 돼?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나는. 두 번째 육상 경기장. 지금 육상 경기장 자체는 지금 못 달리나? 거기가 그 군산 안에 달려보면은 울퉁불퉁해요. 전 거길 가니까 한 번씩 그러면 가요. 군산에서 달리고 익산에서 달리고 임시에도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심지어 무주에도 있더라 육상 경기장.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컨벤션 같은 경우도 왜 꼭 전주에다 컨벤션 해야 되냐? 어차피 전라북도가 1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산에다가 크게 컨벤션 짓고 심지어 제가 2000년 월드컵을 뭐 할 그렇게 때요.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2000년 월드컵을 할 때 전주 경기장에서 전주에 호텔이 부족해서 어디서 묵었냐면 그 티롤 호텔 무주에서 왔다 갔다 했어. 또는 유성에서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나도 절감하겠어요. 근데 그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더불어 쇼핑몰을 한다는 것은 좀 정말 우리 서민 주머니 털기의 대명사잖아. 그걸 해야 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나도 예를 들면 쇼핑몰 빼고 안 한대잖아 그렇게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퉁치는 거지. 그리고 롯데 믿으면 안 돼 요즘. 롯데 제2롯데월드 지금 쫙쫙 갈라지는 거 못 보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할 책임져? 그래 그러면 당분간 안 하는 걸로 하게. 그래 그러자. 너무 안 하는 거 하고. 너무 안 아 하는 거 여기 하고. 아 잠깐 말 경전철 얘기 나왔네. 물어볼 사람이 하나 오긴 왔는데. 핵심 관계자가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 왔네. 관계자가 와버렸어 우리가 궁금했던 거에. 어디 가요? 일로 앉아. 아 요즘 놀고 계신데 우리 와서 우리 패널로 우리 들어오시면 하나 좋겠다. 물어볼게요. 저기 그분의 그림자. 그분이 비를 맞으면 비를 함께 맞고. 그렇지. 아니지 비를 맞으면 우산을 지워드리는 본인은 맞고. 아니야 아니야. 함께 맞을 때도 있어. 그분이 오셨어. 멀리 앉는 저 폼새는 절대 이리 여기 와봐. 이름 까버린다 그러면. 진짜 아니야. 야 재취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까고 이러는데. 그래 재취업 함에 물어보자. 그래 자리 잡고. 네, 자리 잡고. 그래. 그리고 경절철 얘기가 나왔는데 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대중교통은 버스야. 버스는 뭐 눈에 강해? 아니잖아. 버스들이 막 미끄러지는데 나는 되게 쌀벌하더라고. 그때
경찰청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내일화돼 전주 있는. 익산 군사를 잇는 내일까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 그래서 갑자기 왜 갑자기 그래서 그 내 얘기를 생각에는 무한궤도 버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나빠? 음악 틀읍시다. 음악 틀읍시다. 무한궤도 하니까 신의 시간 생각나서 우울해진다야. 음악 빨리 준비해 주세요. 뭐 한 6개 해. 옥황상제 좋아. 말씀하래요. 네. 자,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저희가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레기의 돌발 퀴즈. 지금- 요거 맞추시는 분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 파. 뭐? 티파. 서번지, 티팟인지, 지섭지. 네, 아무튼 뭐 차 우려 먹는 거. 네, 네. 티파. 그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예. 저희 페이지에 지금 게시물이 하나 있어요. 돌발 퀴즈 정답 다는 거. 올리는 것. 그리고 네. 우리 51%의 지분을 갖고 계신 배동현님 배동현님 자제해 주시고요. 자제 부탁드리고요. 참아주세요. 오늘만 참아주세요. 아니야, 저 아니야. 마지막 5번을 저기 달아줘. 보기를 못 했는데 뭘로 어, 하지? 우리 51% 배동현님이 네. 우리의 큰 힘이 되고 있지. 아, 그럼. 그 자, 체코의 고 교수는 왜 안 듣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바쁜가 보지. 예. 자, 문제. 역시 국제정치에 강해. 자, 문제 나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뜻밖의. 이 초대 손님도 오지도 아니지만 않았어. 지가 걸어온 새끼가 하나 있거든요. 더러운 새끼. 근데 이분은 그 과거 특정인을 이렇게 특정인의 비서로서 일하셨는데 그렇죠. 보필 특정인 보필하신 분인데 그 특정인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을 맞추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굴 못 빌했는지를 지금 묻는 거야. 1번 김정은. 오. 이건 연예인 김정은일 수도 이건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연예인이야. 아 연예인이야? 2번 박근혜. 이 정도면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해라고 해. 3번 오바마. 오바마. 영어를 잘 못하게 생겼는데? 4번 김한주. 어? 5번 시진핑. 중국어까지. 6번까지 하자. 6번. 6번? 아베. 아베 신족? 어울리잖아. 내 보기엔 딱 어울려. 자 이제 자, 1번 김정은, 2번 박근혜. 씨발. 3번 오바마, 4번 김한주, 5번 시진핑, 6번 아베 씨발. 정답 아시는 분은 네. 올려주시면. 예, 돌발 배동현도 올리지 마. 씨. 나 우리 하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있어. 왜? 발음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발음 좋아. 이게 쌍몸이잖아요, 박근혜가. 쌍몸이 원래 힘들어요. 쌍자 들어가면 힘들어. 쌍몸. 자 이제 나 하면 돼.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완주군에서 완주야 또? 그럼요. 뭐 힌트 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시진핑. 시진핑 옆에 완주군에서 그 삼내여중 축구부 소식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간만에 훈훈한 소식이다 그래가지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이 3내 여중 취재라고 하니까 하래기가 네가 무슨 취재 이런 눈빛으로 이 새끼. 근데 취재가 기사 보고 한 거야? 지금 검색이지 검색. 사실 사색을 하고 싶었어. 사색을 그래요. 근데 검색을 했어. 그래도 알아보니까 좋아. 취재 안 하고 알아봤더니 3내 여중 축구부가 되게 열악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장 가난 돈이 안 드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라고 생각했는데 축구 선수가 하나 되는데 보통 몇 억씩 들더라고요. 아까 이 어릴 때부터 우리 물론 국가대표? 육상처럼 뭐 라면 먹고 뛰었어야 하는 임춘의 요즘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축구 하나가 금방 달더라고. 금방 다는데 축구 하나가 30만 원 막 이래. 아 우리는 이제 하나 사서 1년에 한 2번 신으니까 별로 안 다는데 그렇지. 이거는 보통 1년에 한 6켤레. 30만 원 곱하기 6켤레. 그렇지. 거기다 옷, 그다음에 전지훈련 가면 전지훈련비, 또 코치 밥값도 줘야지. 월급도 줘야지. 자기도 밥 먹어야지. 부모가 따라가야지. 뭐 하면은 근데 그걸 좀 제대로 육성하려면 1년에 뭐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돈 없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전주 전라북도가. 그 중에 전주 외곽인 완주는 돈이 좀 없는데 그 3내 여중 12명이 전국대회 우승을 했어요. 전부 선수단이 12명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축구 선수 11명이잖아. 한 명 아프면 힘들어. 여긴 정말 여기 정말 초인적인 거지. 그러니까 2009년 8월에 전국 대회에서 12명으로 딱 엔트리 12명으로. 그리고 이게 남자 12명하고 좀 다른 게 여자는 여자만의 경험을 하잖아. 그렇지. 그 12명 사실은. 힘들어. 그런데 우승까지 했어요. 우승까지 했는데 이걸 영화를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동적인 스토리야. 우리가 봤던 옛날에 무슨 우생순이네. 네. 그보다 훨씬 일본 애들이 많이 만들었던 그런 무슨 스포츠 영화.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2009년에도 제작을 한다고 제작 발표를 했어. 아, 그러니까 보니 아까 2009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2011년에도 발표를 했어. 실제로 그 주연 배우를 모셔놓고 그 고사도 당시 지냈어. 임정엽 군수랑 함께 제작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다음에서 검색하면 2011년에 만든 영화라고 아예 뜨기도 떠.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 그런데 다시 2015년에 이번엔 정웅인 씨가 와서 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사기는 아닌 게 계속 감독이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감독이 영화를 만들 생각은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 예를 들면 계속 엎어졌구만. 엎었구만. 투자사가. 그렇지. 이게 투자 비용이 약 25억 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 제작비가 그렇죠. 근데 그걸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계속 엎어지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한 번도 크랭크인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운주중학교에서 그러니까 3내 여중 축구부 그 영화를 완주에 있는 운주중학교에서 촬영을 시작했나 봐요. 아, 이번에는 네, 이번에 확실히 크랭크인을 하긴 했어. 했나 봐. 그런데 이것도 몰라. 그렇지. 중간에도 엎어지면 엎어지는 거지 뭐. 아니, 영화를 원래 다 찍어놓고 개봉 못한 영화들이 또 많아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한번 됐으면 좋겠다. 이게 꼭 전라북도가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일궈낸. 했다. 그런 것들이 영화화되고 그것도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희망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뭐 모질라면 우리한테 연락하라 그래. 우리가 펀딩 받아주지 뭐. 소셜 펀딩도 많이 그렇지. 하는데. 우리가 좀 받아주면 되지 뭐. 이번에 그 대박 났던 게 니마 그 요강에 오줌 싸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원래는 똥이잖아. 그것도 펀딩을 한 사람들은 대박이더라고. 요즘 소셜 펀딩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약에 술가게 말대로 엎어질 것 같으면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우리한테 연락하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죠. 네. 뭐 우리가 출연도 가능하고, 그지? 그럼. 이게 재밌는 게 여장 시키면 되잖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009년에는 15억이면 찍는다고 했대. 2011년에는 25억으로 찍는다고 했대. 지금 좀 늘어났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난 사실은 그 엎어졌다는 얘기 하기 전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 완주군에서 스토리로 밀고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어찌 좋은 스토리 자체가 좋고.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 지금은 그럼 3내 여중 축구부가 있어?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 완주군에서 임군수가 있을 때 완주군을 여자 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
여성 그래서 축구에 그렇지. 그래서 3내 여중하고 3내 여고 지금은 한별고야. 거기를 라인을 잇는 그 여성 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 또 우리 전북 현대가 계속 축구에서 전주가 축구의 수도가 되는 것처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후임 군수님이 안 받고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걸 안 받을 성격은 아닌데 이게 다 돈이잖아. 완주군이 뭐 얼마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 SK가 후원을 해가지고 제주도 전지훈련을 한번 보내줬어요. 3내 여중을. 네네.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SK 후원이니까 SK 축구단이 어디에 있냐면 제주 유나이티드야. 가지고 3내 옆에 바로 우리 그 율소리가 있잖아. 전북 현대. 여기서 간 게 아니고 SK 유나이티드의 뭐 일일 코치 막 이런 거 되게 웃기더라고. 역시 돈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북 현대도 어렵겠지만 전북 이럴 그대로 때 도와준 적 있겠죠. 네. 그냥 몰랐어. 근데 그건 아마 SK의 그 사회적 그런 공헌 그 프로그램이겠지. 공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면 되거든. 근데 얘들이 액수가 좀 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뭐 꼭 돈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연락하면 저희가 연결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연결은 다 되지. 그래서 우리 한국 여자 축구의 3내 여중 그리고 전라북도가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 훈훈해. 기승전결이 있네. 아 그럼 어? 근데 오늘 즐거우셨나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갑자기. 아 돌발 퀴즈 정답자 나왔나요? 모르겠네. 우리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내부 식구가 지금 올렸어. 내부 축구가. 한 분이 올리셨어. 그래서 지금 4명이나. 이거 근데 우리 최 여사를 이거 해야 돼? 내부 식구는 빼게. 우리 그러면 이거 대동현님 누가 정답을 올릴지 보자고 막 웃어서 뭐 올리겠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거 2월 시켜서 그래서 다음 주 상품과 함께 네. 얹어서 최 여사는 아직 우리 시스템을 잘 모르는구만. 어문 데다 답을 달았구만. 어문데다 올렸어. 저번에 나온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김시핑은 누구야? 그러면 동현이 형 메시지 왔던데 그 뭐냐 다 어디다 올리냐. 잘 올리려고 했구나. 올리려고 했어. 네가 했잖아. 우리가 방송 들으면서 올리지 마라. 경고했지. 내 차에도 있어 이 사람 줄 선물이 아직도. 아직도 못 줬어 내가 지금 서로 만나갖고. 아 참 우리 술가게 방송 나갔나? 그거 광고해야죠 광고. 제가 진짜 텔레비전 나온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린이 전북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진짜 MBC 장학퀴즈 뭐 이런 거 나갔는데 그 이후로 단독 샷을 내가 잡아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네. 단독샷 수준이 아니더만. 약 20여 분을 나 혼자만 나와. 그리고 심지어 평소 내 실제 모습보다 좀 못생기게 나왔더라고. 그래 이거 내일 내가 페이지에 올려볼게. 그거는 평가를 좀 받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25분 동안 빨아. 그래가지고 이런 안다. 근데 방송 나갔어? 1월 14일 오는 수요일 저녁 6시 50분에 50분에 JTV JTV 전주방송 프로그램 제목이 모노토크 주인공. 모노토크. 주인공이 돼버린 그러니까 거야. 25분 동안 혼자 떠드는 거야. 뭔 얘기를? 나 잘났다는 얘기를. 아니야 우리 북치기 박치기. 우리 얘기도 했어? 우리 얘기가 주야. 우리 얘기를 살짝 했겠지. 하여튼 했겠지. 우리 밟고 올라섰겠지. 그렇지. 나 없으면 안 된다. 이 방송 자체가 시작과 끝이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아무튼 수요일 날 저녁에 JTV 좀 많이 봐주세요. 우리 술가게가 또 시청률이 3% 이상 나와야 된대. 그러면 3% 나오려면 우리가 지인 돌려야 돼? 지인 문자 돌려야 돼? 그냥 조직 가동해? 볼일 보더라도 틀어놓고 그래. 집에 있는 모든 하력이 요즘은 DMB도 그 시청률에 들어가? TV 안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본방사수. 본방사수 해야 돼? 무조건이야. 아니 그거 정해져 있어. 시청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시청률 우리 전라북도 하는 게 AGB 닐슨인가 거기서 해요. 근데 그 전라북도가 110가구인가나 해요. 사실 표본 그 조사를 사람은 의미가 알아내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는 달려 있어.
동작인식이 달리는 줄 알았어요. 아 그거를 뭐가 달려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 신청하면 아니 몰라. 달아주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게 이제 뭐 신청 안 받아. 한 달에 한 번씩인지 몇 달에 한 번씩인지 바뀌어요. 또 한 10가구씩 계속 바뀌어. 근데 이제 거의 뭐 전라북도 시청률은요. KBS 1위 한 20에서 30 먹고 무조건 근데 뉴스를 기준으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한 집이 봐버리면 1% 이상 어. 올라가버려요. 110 가구. 100씩 가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 어이 숙가게 우리 네 집만 찾으면 돼. 네 집만. 우리 그 찾자. 그러니까 네 집만 찾아서 제보 바랍니다. 네 집만 저도 찾아서 찾고 싶어요. 우리 뉴스 시청률 좀 올리게. 여러분 주변에 그래, 주변 제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청률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요 저희들한테 조용히 페이지에다가 좀 메시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빅 선물 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일단 JTB 저 우리 하리기 기사 나갈 때 뭐 이럴 때 잠깐 저희 하고. 우리가 또 한번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역시 우리 매수의 천재. 아니 네. 일단 연락만 주시면 우리 하레기 기사 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문자 발송하고 그럼. 유선 확인하고 그 ARS 전화 통화처럼 네 뉴스 나갈 때만 시청률이 막 반짝 뜨더라고요. 커피 기프티콘 보내주고. 그러면 아니, 이제 그런 거는 방송국에서 죄송한데. 아 이게 하리기 효과인가? 그래요. 자, 오늘은 뭐 조금 다소 좀 딱딱한 내용들이 뭐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머스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 주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쉬는 날 아닌가? 다음 주? 다음 주에는 모 PD가 베트남 갔다 온 맞아 우리 얘기합니다. 모피디 근황도 좀 얘기해줘야 돼. 네. 모 PD가 베트남 갔다 온 얘기를 많은 하고요. 사람들이 궁금해. 예, 최 여사도 붙어서 또 한판 벌릴 수도 있어요. 최초로 여성 2명이 예. 그래 괜찮다. 그럴 수 그래. 있어요. 예.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배동현 씨 외에 여러분들께 왜 누구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사드리고요. 최사 아까 듣는 거 봤잖아. 없는데 네. 답 달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으세요.